어제 급등했던 시장, 오늘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글쎄, 오늘의 조정은 전형적인 숨고르기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상당히 우세한데요. 과연 그렇게 볼 수 있을지, 또 시장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LIG 투자증권의 염동찬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나흘 만의 순유입입니다. 지난해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주식형 펀드로 자금이 나흘 만에 순유입되었습니다. 추가 유입 여부는 물론 확인 과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4위 키워드는 음식료주 강세입니다. 음식료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세 조정에 따른 일시적인 흐름인지 추가 상승이 가능할지 판단해 봅니다. 3위 키워드는 태양광 관련주 반등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모처럼 반등했다는 소식에 태양광 관련주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지금 업종별로 보면은 철강 업종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데 아침에 가장 강했던 쪽이 음식료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강한 상황이고요. 당연히 원고 수혜주로 가장 대표적인 업종으로 음식료 업종을 꼽고 있고요. 또 시기적으로 봤을 때 제품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은 음식료주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 있으면 같이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음식료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 긍정적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탑다운과 바텀업 관점 두 가지 관점에서 긍정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먼저 탑다운 관점에서는 재고순환지표의 음료와 음식료 제조업체가 지금 재고순환지표가 돌고 있는데요. 그 얘기는 경제 지표 측면에서 주변 상황이 음식료 업체들에게 긍정적이라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바텀업 관점에서 기업 실적 관점에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실적 관점에서 4분기 실적이나 2013년 실적은 좀 예상보다 잘 안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업종들보다 좀 상대적으로 실적 하향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실적 측면에서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탑다운과 바텀업 관점에서 모두 좀 더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목 관점에서는 하이트 진로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맥주 가격 인상에 얼마 전에 소주 가격까지 인상이 되면서 실적이 개선될 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최근에 비용 관련 이슈 구조가 많이 개선되면서 비용 역시 개선됐다는 점에서 실적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4분기 어닝 시즌 진입한다는 점에서 지금 알맞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염동찬 연구원이 가끔 재고순환 지표 언급을 하시는데 재고순환 지표가 돌았다는 얘기는 재고는 줄어들고 출하는 늘어났고 이걸 의미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음식료 업황 지금 좋은 것 같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것 같습니다. 제품 가격 이미 인상했죠. 하이트 진로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오늘 태양광주 돌아서는 게 굉장히 반가운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주 모처럼 만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반등을 했다고 하는데 그 소식으로 OCI를 비롯해서 태양광 관련주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연속성을 기대할 수 있을지 참 작년 한 해에도 애먹었던 그 태양광 관련주들인데 이학영 위원이 태양광주 대응 전략 좀 세워주십시오. 네,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요. 진짜 반등도 정말 해야 되고요. 반등을 이 정도 해갖고 안 되고 정말 OCI 같은 경우가 좀 두세 배 지금부터 올라가야죠. 그 이상에서도 물려 계신 시청자분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여전히 답답한 구간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이 지금 11, 2개월 만에 조금 올랐다고 하죠. 킬로그램당 15.35달러에서요. 15.38달러니까요. 불과 0. 몇 달러 정도 올라가는 것 같고 이렇게 반가운 소식으로 느끼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에서 조금 수요가 살아난다는 얘기 있고요. 그리고 공급 쪽에서의 좀 조절 물량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기폭제가 됐다고 합니다. 또 일부에선 이런 얘기도 하네요. 그동안 이제 공급 과잉됐던 소위 덤핑 물량들이 1, 2분기를 통해서 많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분기 정도면 이제 어떤 공급 쪽에서의 조절 그런 걸 봐서 가격의 상승 요인이 있다는 기대감이 분명히 시장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OCI가 저는 언젠가는 다시 50만 원, 60만 원 갈 찬스가 분명히 있고요. 그만큼 치킨런 게임의 승자가 될 것이면 분명한데요. 문제는 3분기 실적이 OCI가 태양광 부분에서 창립에 처음으로 태양광 부분입니다. 그쪽에서 적자가 났고요. 그러면서 어닝 쇼크가 났고요. 4분기 실적이 1월 말 정도에면 나올 텐데요. 4분기 실적도 어닝 쇼크에 대한 우려감이 많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모르겠습니다. 본질적으로 정말 추세적인 상승을 가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워낙 많다는 생각 갖고 있고요. 여전히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만 대응하는 것이 마음이 편할까 싶네요. 지금이 2013년인데요. 2012년 연초에 이런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2011년에 투자자들을 가장 아프게 했던 종목, 그게 OCI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도 내내 부진했습니다. 중국 쪽에 보조금 확대한다는 뉴스 한번 나오면 반등했다가 또 빠지고 계속 이런 식이었는데 어쨌든 폴리실리콘 가격이 11개월 만에 돌았다. 추가적인 상승 여부 좀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태양광 관련주 올해는 좀 햇볕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원고 엔저입니다. 그래서 올해 특히 연초 시장의 화두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원고 엔저 현상이 계속 가속화될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글쎄 달러원 환율 어저께 급락을 했죠. 오늘은 소폭 반등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소폭입니다. 염동찬 연구원께서는 글쎄요 원고 엔저가 앞으로도 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시는지 또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원화의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올해 말까지만 본다면은 1,000원대 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고는 하지만 단기적으로 1,050원 밑으로 내려가긴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기획재정부 장관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원화 강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구두 발언을 한 점에서 1,050선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방어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한번 1,050을 지지선으로 여기를 깨고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연말까지 본다면은 엔화 약세라든지 워낙 강세 기조는 계속 이어질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시점과 장기적인 시점에서 단기적으로는 1,050선 깨고 내려가기 1분까지는 쉽지 않지만 연말까지 본다면은 1,050원 깨고 1,000원이 깨질 수도 있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어떤 업종이 영향을 많이 받느냐라고 하면은 자동차 업종이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수출 채산성 악화와 엔화 약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악화 우려되면서 최근 계속해서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점에 대해서도 과거 사례 살펴보면은 원화가 강세를 보였을 때 자동차주가 항상 약세를 보였느냐라고 물어보시면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국면에서 자동차주들 강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원화 강세 구간에서 자동차주 같이 강세 보였다는 점 생각하면은 오히려 원화 강세, 엔화 약세로 인한 자동차주 약세는 어떤 그 한 요인에 불과하지 않느냐. 오히려 현 시점까지 왔다면은 낮아져 있는 밸류에이션이라든지 견조한 수익성에 대해서 주목해야 될 때가 아니냐. 자동차주에서는 오히려 역발상 관점에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오히려 매수 시점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동차 중에서는 글쎄 어느 종목 정도를 탑픽으로 보시나요? 기본적으로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매력적이지만요. 아무래도 엔화 약세에서 가장 먼저 피해를 볼 걸로 우려되는 부분이 완성차 업체이기 때문에 일단은 1분기 정도까지는 부품주인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점차 완성차 위주로 옮겨가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글쎄 환율 영향이라고는 하는데 자동차주 최근의 주가라고는 이게 좀 너무 심하지 않은가 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자동차주에 대한 대응 전략도 다시 한번 세워봐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60분에서 업종을 알아보는 순서에 자동차 업종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때 대응 전략을 자세히 한번 다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도 굉장히 달렸는데 뉴욕 증시, 다우 지수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3% 이상 상승을 하는 급등을 보였습니다. 근데 한켠에서는 재정절벽 문제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증세에 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진행형이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인지 이학년 위원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물론 이제 재정 절벽 협상이 타결됐기 때문에요. 상당히 주가도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또 일부에서는 또 그렇지 않을 것이다. 재정 절벽 협상이 타결됐지만 재정 절벽이 아니더라도 또 다른 재정 절벽의 시즌 2란 얘기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3월이면 다시 시즌 2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에 대한 예산 지출에 대한 것이 2개월로 그냥 단순하게 연기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협상이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고요. 부채 한도, 정부 연방 정부의 국채 한도를 늘리는 것도 이제 점차 계속해서 이슈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두 가지 정도가 지금 시장에서 여전히 불안감으로 분명히 굳이 찾자가는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어떤 사람들은
쌍수 들어 뭐 주식을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 주장 뭐 쉽게 할 수는 있는데 거의 뭐 비슷한 식으로 주식을 좀 적극적으로 매도해야 된다. 오늘 3%가 오르고 2% 올라가는데 오늘 파는 사람들은 도대체 왜 팔았겠냐 하는 것을 선명해 가면서 불안감이 많기 때문에 주식을 좀 팔아야 된다라는 이익을 일단 챙기자는 의견도 다분히 있다는 것. 그런 의견을 얘기하는 투자 전략가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조치에도 불구하고 결국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내는 것이고요. 결국 페이롤 텍스, 소득세에 대해서 그리고 월급에 대한 급여에 대한 세금은 분명 모든 계층에서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실업률도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결론이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하루 12월 30일 날 우리는 열지 않았는데요. 미국에서는 12월 31일 날과 1월 2일 날 이틀 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면서 워낙 얘기했던 대로 S&P 기준은 1450에서 1500 정도를 봤는데요. 안도랠리가요. 1460 정도를 봤기 때문에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은 다 왔다는 것이고요. 조금 적극적으로 보는 분들은 조금 더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이틀 동안 워낙 달렸기 때문에요. 약간 그 속도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실 이 1460이건 70이건 150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제 삼성전자부터 해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실적 시즌이 나면서 미국은 더욱더 중요한 것이 대표적인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자기네 지금 기업 환경, 영업 환경에 대한 코멘트를 할 것이고요. 향후 전망들을 얘기할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라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나올 실업률이라든가요. 주택 관련 소비 지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의 추가 상승을 담보할 수 있는지가 결국은 1500 이상 갈 수 있는지 S&P 기준으로 어떤 설명력을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재정절벽 이슈 한 고비는 좀 벗어났는데 뭐 완전히 마무리됐다고 보긴 좀 어렵고 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기업 실적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IT 기업들 어제 뉴욕 증시 반등 상승을 이끈 게 IT 기업들인데 IT 기업들의 실적은 상당히 좀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숨고르기입니다. 5일 동안 시장 올라왔던 시장 오늘 뭐 조정받고 있는데요.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는 낙관론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오늘 조정 자체도 당연히 뭐 긍정적인 조정이다, 뭐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은데, 자, 이 오늘 조정 양상 이학년 위원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대응 전략도 같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도 뭐 다른 분들의 의견과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는데요. 저는 뭐 어저께 워낙 많이 달린 것에 대한 기본적인 미세 조정이다라고 저는 단순하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늘 1.5% 밀리고요.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대자동차가 5% 정도 밀리는 것인데 이런 것이 저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조정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자동차, 원나의 강세, 엔화 약세 분명히 악재는 악재지만은요.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결국은 작년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작년 상반기에는 현대차, 삼성전자가 같이 달렸고요. 하반기 특히 4분기에 주가 상승할 때는 삼성전자 위주로 달리면서 그 다른 수많은 경기 민감 대형주들은 철저하게 소외됐다는 것이죠. 물론 작년 11월, 12월 한 두 달 동안 그런 것들이 나름 바닥권에서 회복했지만 그런 것들이 작년 내내 큰 재미가 없었다는 것인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조금은 시장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경기 민감 대형주, 흔히 해서 작년에 많이 빠진 것들, 그런 것 대표적인 것이 역시 화학주네, 철강주네, 뭐 조선이네 이런 것들이 등등 되겠는데요. 그런 것들로 좀 종목이 확산되다 보니까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삼성전자, 현대차에 집중됐던 비중을 조금 축소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경기 민감 대형주를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저 자신도 말씀드리지만 많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이 제 의견에 동조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어제 오늘 매매가 조금씩 균형감을 조금씩 바꾸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 민감 대형주의 비중을 작년보다 조금 늘리셨으면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어제 또 마찬가지 지지선은 1170으로 올려드린 상태, 주식 비중은 80% 정도면 큰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는 대부분 같이 움직이거나 순환매로 움직이는데 글쎄 뭐 화학, 정유, 철강, 기계 뭐 여러 업종이 있습니다. 이전에 화학 업종을 그중에서도 좀 우선순위로 둬야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 것 같은데 지금도 그 시각은 똑같으신가요?
네, 그것은 왜냐하면 화학이나 철강 이런 기계 중에서 그나마 수치로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논리적인 것이 바로 화학 업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호남 석유화학 말씀드린 것이고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죠. OCI도 분명히 석유화학인데 OCI는 일반 석유화학보다는 지금 폴리실리콘의 태양광 쪽이 워낙 비중이 큰 것 아닙니까? 그쪽은 아직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돈을 그 3분기도 안 잡고 4분기도 돈 벌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들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선 근거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OCI보다는 호남 석유화학 쪽이 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뭐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낙관론들이 좀 우세한 것 같은데 염동찬 연구원은 글쎄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어떤 거 꼽을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 장세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장세였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전에 좀 관심 좀 덜 받았던 소재업체, 철강이나 화학이라든지 산업재인 건설이나 조선, 그리고 금융권인 은행이나 증권 같은 업체들이 최근 2달 정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업체들이 이전에는 이렇게 별로 투자자들의 관심 밖에 없었던 업종들이 반등을 하면서 투자자들 입장에선 좀 따라가기 힘든, 대응하기 힘든 장세였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시점에서 업종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소재, 산업재, 금융 이쪽으로 계속 가져가야 되느냐, 아니면 그 이전에 강세를 보였던 IT, 소비 관련주들 가져가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키가 되는 팩터가 실적 시즌 진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하고요. 이달 중순에 포스코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진짜 4분기 실적 시즌 시작이 됩니다. 이 실적 시즌에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업종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유효한 전략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어떤 업종이 관심을 받을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실적 시즌의 실적들 전체적으로 기업들 예상보다 안 나올 걸로 보고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실적 하향 가능성 좀 적고 올해 그러니까 2013년 실적 증가율이 성장성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업종들 위주로 접근하는 게 옳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소재나 산업재 같은 업종들은 이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 하향 가능성이 좀 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번 실적 시즌에는 어느 정도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금융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은행업이 2013년도에 성장성이 부각되지 않기 때문에 역시 4분기 실적 시즌에는 매력도가 떨어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견조한 실적 성장성이라든지 실적 하향 가능성이 낮은 업종들 관심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IT고요. 그 다음이 자동차 업종, 그리고 음식료, 화장품, 그리고 미디어 같은 거의 소비와 관련된 경기 민감주들이 실적 시즌에는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음 주에 실적 시즌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은 소재 산업재에서 경기 민감주 위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포트폴리오 역시 경기 민감주인 소비와 관련된 업종들 위주로 가져가시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가 원래는 금요일로 알려졌었는데 다음 주 화요일 정도 발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1월 달에 시장을 움직일 중요 변수로 기업 실적 발표가 있을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IT라든지 자동차, 화장품, 미디어, 음식료 정도를 관심 가져볼 만한 섹터로 꼽아주셨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